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볼 텐데,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수밖에 안 나오죠. 코로나 확진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발표될 게, 기본적으로 400명 넘을 거예요. 넘고 뭐, 400 중후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국 2단계 가나 뭐, 신병교육대 학원 집단 감염 속출이라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릴 수 있던 가운데 뭐 겨울이 되면서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 또 외신을 좀 보니까 기온 10도랑 또 4도를 기준으로 해서 4도인가요? 3도인가요? 하여튼 외신 한 몇 주 전에 본 거 보니까 아마 이거 개장 전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 이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제 날이 굉장히 추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람들의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무래도 감염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능도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제 수험생 자녀분 두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심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 이게 코로나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백신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뭐 개장 전 이야기도 이야기해줬어요. 백신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항체 치료제 위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감염된 사람의 피를 활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산성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또 뭐 감염자들이 많으면은 그거 도와주는 확진됐던 사람들이 많으면 금방 또 많이 생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겠고, 또 바이러스라는 게 변이를 한단 말입니다. 변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가 뭐 항체 치료제가 보급이 된다고 해서 뭐 100%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시판되기 전까지는 버텨야 된다는 거죠. 일단 버텨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뭐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이제 일본 뭐 여러 유럽에 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굉장히 증가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가운데 뭐 우리나라도 따라 증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워지니까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1단계와 지금 좀 사회적 거리두기에 세분화를 했잖아요. 지역별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과거의 1단계와 기존의 1단계에는 분명히 2배의 거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1단계가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네, 좀 그럴 수가 안심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가 있지 않나라고도 좀 저는 좀 생각이 되고, 하여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마스크 잘 껴야 된다라는 잔소리성 이야기와 또 면역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뭐 영양제도 좀 복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이제 KF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전기 기반 마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습기에 좀 약할 수가 있는데, 정전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것도 제가 분명히 개장 전 이야기에서 예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외신에서 나온 거에 보면 이게 실내 습도에 따라 이제 비말 감염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비말 확산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죠.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 습도가 높은 거 수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기침을 했을 때 이게 퍼지는 게, 이게 해당 공기 중에 수분으로 인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만약에 습도가 낮을 경우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게, 습도가 높을 때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뭐 실내에서도, 집에서도 특히나, 뭐 실내에서 뭐 외부 실내에서는 당연히 KF 마스크 써야겠고, 뭐 지금 뭐 의무화가 됐지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거주하고 뭐 잠자는 그런 집에서는 솔직히 마스크 쓰기가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인데, 물론 쓰면 좋지만, 굉장히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실내에서 그런 그 습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해외에서 연구 결과 나온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는 또 생각을 하지만, 이 공기청정기의 공기를 정화해준 그러니까 필터는 이제 공기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 필터는 이제 바이러스를 걸러줄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분명 되는데, 이걸 내보내는 여기에 이제 부분에서 비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말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갔을 경우, 감염자에 의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게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굉장히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항상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 노로바이러스, 이거 항상 겨울마다 나오는 기사거든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게 노로바이러스 끓여도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해산물 섭취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식중독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겨울만 되면 노로바이러스 기사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역학조사 이게 하여튼 지금 심각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종부세, 어제도 굉장히 포털에서 날렸죠. 포털 실시간 검색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날렸는데, 뭐 1인당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데, 이게 뭐 본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기보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재산세로서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주식으로 좀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보면 평가 이익에다 세금 내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재산세,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런 재산세보다 그냥 양도소득세 쪽을, 뭐 부동산 쪽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양도소득세도 너무 많이 때리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평에 대한 하여튼 이 재산 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라 조금 많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좀 그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하여튼 이게 또 2차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재산세가 결국 증가한다면 결국에 건보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보도 이제 건강보험료도 이제 인상을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확확해지는 삶은 그 경제 환경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코로나로 또 좀 위험한데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LG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LG 상사랑 LG 하우시스가 뭐 비상장사인 판토스까지 뭐 LG그룹에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한 의결이 오늘 이사회에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고 계신 분과 또 LG그룹주 전체 해서 관련 뭐 보유자분들은 조금 이 내용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계열 분리를 해서 나가면서, 아니면은 뭐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싶은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기업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LG 그룹 내에 있는 뭐 LG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속에서 그냥 계열사 있구나, 약간 요런 느낌이었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얘네들이 빠져나가고 사명도 분명 바꾸겠죠. 바꾼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그룹에서는 메인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제 기업 가치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조금 그런 기대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로는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약간은 기업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해 비중이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본격화한다면 결국엔 이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해드렸듯이 자동차 산업은 이제 내연기관 쪽은 이제 사양이지만
전기차랑 수소차 쪽은 성장으로 가는 부분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LG와 외국인 굉장히 매수 많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거래적 측면, 트레이딩 거래적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2차 전지 아직도. 그렇지만 크게 먹는다는 측면, 뭐 여러분 회원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뭐 최소 20, 뭐 30, 뭐 그렇게 퍼센트, 그리고 뭐 그 이상 뭐 100%, 200% 수익을 챙긴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2차 전지 쪽보다는 인프라, 충전소 쪽이라든지, 그리고 수소차 물론 수소차도 최근에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있긴 한데, 수소차 관련해서도 한데, 이제 수소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 테마로 한번 올라오고,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이제 다시 올라올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전기차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과거에 한번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뭐 실제적인 부분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리고 더 미래를 본다면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플라잉카, 네. 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결국 주식시장은 기대감, 미래를 보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기업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전기자동차 거의 길거리에서 보이고, 테슬라 이제 보이고 그런 시기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인프라도 아직도 전기차 뭐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충전소, 그래서 제가 충전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정말 더 미래를 본다면 이제 테마성으로 일단 플라잉카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 움직일 거예요. 분명 움직이고, 이제 추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받는 기업들이 더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드론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범 뭐 한다는 이야기가 2023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2025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나라는 2023년부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분야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마성으로 일부 파동 나오는 거 챙길 거는 또 챙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다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기사를 또 넘어가서 어차피 방금 이야기 해드렸던 부분 계속 똑같은 얘기라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뭐 블랙록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어왔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뭐 유럽과 뭐 기본 선진국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가운데, 아시아가 기본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시, 어쨌든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증가를, 지금 오늘도 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최고점은 9월에 900몇 명대였고, 물론 정말 심하면 900명대도 넘을 가능성도 있어요, 올 겨울에.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떠나서 어쨌든 인구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존 선진국 미국과 유럽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선방을 하고 있다, 아시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아시아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배팅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라든지 전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결국에는 이 자금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증시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외국인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긍정적이다 라고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기관의 방해가 심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기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고점을 넘겼고, 이제 그러면 코스피가 이제 고점을 넘길 때마다 펀드 화매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3일 연속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프랍 트레이더를 통해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돌리는 매매는 사실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뭐 기관 투자자도 결국엔 개인 자금 받아다가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펀드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많이 오래전에 영상에서는 좀 펀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 기관이 코스피 사줄만 하다 한 상황이고, 뭐 지금 증시가 뭐 빠지는데 뭐 빠지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증시 뭐 하락 구간에서 조금.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증시 상승의 방해는 계속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왜냐? 이제 개인들이 펀드 환매가 나오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사건들이 뭐 이미 뭐 많이 부각될 만큼 부각됐지만, 뭐 자산운용사들 그 라임과 옵티머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외국인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중요하고, 다만 기관 매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위치다. 왜냐하면 또 이게 고점이 넘긴 상태라 여기서 크게 흔들면서 기간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사 보면서 굉장히 증시 이야기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뭐 블랙록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 뭐 올랐던 것 같아요. 신고가 치면서.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지금 이렇게 설정의 구조에서 5조, 그냥 4조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 개장전 이야기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결국에는 뭐 구체적인 사람 수 인원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쪽으로는 안 좋은 거지만 주식, 증시만 놓고 보면 이 구조조정을 잘하는 회사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7월부터 굉장히 다른 금융지주사들보다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7월 굉장히 점포를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특히나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은행 점포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생각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로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했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뭐 왕성하다 이런 내용인데, 아마존은 사실 본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물류센터 지금 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뭐 통해서 뭐 사들인 것도 있고, 뭐 해외에 있는 거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존은 그 외 회사들은 이제 좀 특이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물 투자, 그동안 뭐 돈을 버는 거 가지고 실물 투자도 뭐 기업들이 왕성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지금 추수감사절 앞두고 뭐 혼조다라고 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테슬라는 올랐고, 뭐 니콜라 빠지고, 또 뭐였죠? 전기 트럭 관련 회사가 로즈타운 모터스였나요? 하여튼 뭐 약간 이름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걔는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뭐 그동안 급등했다가 뭐 쉬어가고 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하여튼 다우가 빠지고 나스닥만 올랐습니다. 지금 뭐 실업청 수당 이게 건수가 뭐 부담됐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약간 미국은 약간 고용 탄력도가 있어요. 노동시장이 좀 탄력도가 있는데, 요게 근데 고용 그 지표로서 증가한다는 것은 실업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뭐 테슬라 강세 지속된다라는 것 내용 나와 있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침에 짧게만 본 미국 증시를 좀 이야기하면, 마텔이라는 그 바비 인형 만든 회사가 뭐 최근에 신고가를 치고 올라왔는데, 뭐 지난 밤 사이에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하여튼 왜냐면 이제 추수감사를 앞두고 요런 부분으로 이제 아이들 완구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랑 연결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텔과 연결된 종목이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증시에는 손오공인데, 사실 손오공은 차트 위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종목 아닌가, 그냥 이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뭐 다 살펴보죠. 같이. 네. 일단 지수 보기 전에 그럼 손오공 먼저 볼게요. 손오공 뭐 일단 마텔 주가 올라오니까 올라오긴 했는데 뭐 요런데 강력한 뭐 저항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일단 그리고 코스피 지금 음봉이 양봉을 다 가렸어요. 그렇지만 5일 이동평균선은 지켜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 둘, 세 번까지 지킬 수 있다. 세 번 지키고 오늘 물론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 번째는 분명 지킨 흐름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키기엔 힘들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밀려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라인을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사실 이 라인도 저는 좀 깰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오기를 기다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조금 드는 상황이고, 뭐 올라가면은 당연히 더 좋은 건데 하여튼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하면 요런 흐름, 아이고 조금 너무 크게 그려졌네요. 이런 흐름 좀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 기다리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외국인의 매매를 외국인이 그리고 또 약간 너무 특정 종목에만 많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서 하여튼 외국인 매수를 주의 깊게 보면서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어제 거래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과 코스닥 150에 해당하는 종목들, 좀 교체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편입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지수 추종, 코스피 200 지수랑 코스닥 150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기존에 그거 편입을 생각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들에 대한 이탈에 대한 부분도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또 역발상적으로 보면 편입에서 기존에 편입돼 있던 종목이 제외된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 그런 종목 중에 좀 제가 관심 있게 좀 보여지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편입이랑 제외되는 종목에 대한 그런 표는 제가 이따 무료 채팅방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어제 좀 많이 사람들이 놀랄 수 있었던 흐름이에요. 사실 뭐 바로 치지 않을까, 확 뭐 한번 내려올 수 있었던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모지하면서 좀 놀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꼬리 구간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요 구간에서 저희 뭐 VVIP방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 하도 안 떨어지고 있었어요. 비중 좀 확대하고 싶었는데 떨어지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 확대를 좀 했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약간 분봉 흐름에서 지수가 약간 45도 각도나 뭐 그것보다 더 가파르면 더 좋아요. 그렇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약간 단기적으로 이게 튕겨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수가 분봉에서 막 굉장히 막 꾸물꾸물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각도가 45도 및 45도보다 덜 가파른 이상한 각도로 약간 이 정도 30도보다도 막 하여튼 이상하게 흐를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뭐 하여튼 이렇게 흐르는 게 막 이상하게 떨어질 때가 굉장히 안 좋다. 왜냐, 이렇게 흐르면 결국에 더 떨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며칠 후에. 하여튼 뭐 다음날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이런 분봉의 그런 하락할 때도 좋은 하락이 있고 안 좋은 하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하락은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락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분봉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결국엔 코스닥 제 의견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85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뭐 별거 없다 라는 의견은 똑같고, 다만 뭐 이렇게 코스피랑 똑같게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 생각해 봐야겠고, 이런 과정에서 어제만 봐도 사실 뭐 지수가 이렇게 빠지기 전에도 이제 코스닥 하락 종목 굉장히 많았거든요. 상승 종목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체감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잘 가려야 된다. 항상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라고, 물론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마인드인데 그 전에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종목 선정인데 하여튼 종목 선정 잘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사실 종목 선정을 잘하면은 어떠한 기법이건 정말 대충 사가지고 물려 있어도 결국 갈 종목이면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골라서 매매해야 되는 더더욱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강조해드린 이런 종목, 약간 이런 종목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저점 있고 여기 3월에 이런 종목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요런 이 차트만 보고 요런 종목 무조건 다 좋다라는 건 아니고 요런 종목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는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있다는 거,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그 편입 제외 그거는 이제 표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